안녕했뉴. 하루의 마무리 155번째 준비됐나요? 그래요, 바로 가봅시다. 지금 시작합니다. 우리 처음 어땠었을까? 넌 웃었지. 그때의 넌 참 모두 어색했다며. 생각보다 빨개지는 나. 넌 웃었지. 난 보기보다 좀 더 귀엽다면서. 우린 서로의 처음과 돌이켜보면 조금 다르지만 함께 있다면 그게 의미가 있을까. 분명 모든 걸 기쁜 날로 기억되게 할 순 없지만 슬펐던 날도 추억으로 만들어줄게. 흔들리는 커튼 그 앞에서 마주 앉아 서툴지만 너를 위해서 노래를 불러. 그때 난 네가 웃는 걸 봤어. 남들보다 느리고 실수도 많이 하지. 너는 그런 내 모습을 다 믿어줘서. 네가 있어서 내가 있어. 그래서 우리야 그래서 우리야 그래서 우리야. 유해승의 하루의 마무리. 그래요. 얼굴에 뾰루지 많이 났다고요? 알아요. 그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화장 안 하고 왔어요. 왜냐하면 저는 오늘 귀국했거든요. 그래요. 오늘 귀국하고 집에 가서 짐 정리하고 바로 회사로 왔습니다. 그래요. 이것도 접니다. 네, 맞아요. 요즘 피곤했나 봐요. 얼굴에 뭐가 많이 났습니다. 아니, 피부과 가서 관리를 했는데 못 갈 때도 있잖아요. 피부과를 못 가는 사이에 또 이렇게 자꾸만 추가가 되네요. 네, 굉장히 속이 상하는 부분입니다. 아, 인형 이거 그 전에 뭐냐 그 우리 더워라. 인형 저번에 우리 그 저기 부산 갔을 때, 부산에서 앵콘 했을 때, 그때 이제 멤버들이 인형 뽑기를 한창 하고 왔잖아요. 저는 이제 숙소에서 쉬고 있었는데 한참 뒤에 오더니 승엽이 형이 오다 주었다 감성으로 갑자기 툭 던져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걸 승엽이 형이 저 뽑아준 줄 알고 아싸 하마 가서 자랑해야지 하고 들고 왔는데 나중에 물어보니까 매니저님이 뽑아주신 거라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안 보여주다가 방금 딱 봤는데 있길래 그냥 귀여워서 보여줬습니다. 승구님은 여행 다녀오시면 짐 정리 바로 해요? 나도 저는 이제 가능한 짐 정리, 설거지, 옷걸이에 옷 거는 거 이런 건 바로바로 하는 편입니다. 왜냐면 저도 너무 귀찮은데 바로바로 안 하면 조금씩 쌓이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보는 게 더 저에겐 고통입니다. 그 옷들이 막 널브러져 있는 걸 보는 게 더 고통스러워요. 오, 나는 미룰 수 있을 때까지 미뤄. 아니, 미루는 게 더 편하죠. 마음과 몸이 미루는 게 더 편한데 그 보이잖아요. 자꾸 지나갈 때마다 저기 널브러져 있는 게. 그러면은 내가
그 0점 몇 초라도 마음속으로 생각하게 되잖아요. 아 저거 뭐 언제 아니면 뭐 퇴근하고 아니면 뭐 이따가 저거 좀 걸어야겠다. 이 마음을 한번 쓰잖아요, 제가. 그게 너무 소모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어차피 지금 안 할 건데 그 생각을 자꾸 내가 해야 된다? 그럴 바엔 지금 거는 게 낫지. 아, 못 본 척 해야 돼. 아, 못 본 척 하면 돼? 아, 그게 돼? 아, 그게 되는, 아, 그게 맞다. 그게 맞네. 못 본 척 하면 되지. 맞아, 그게 맞아. 저도 뭐 완벽하진 않습니다. 미룰 때도 있지만, 되도록, 가능한, 할 수 있을 땐 바로바로 하는 편이에요. 그렇게까지 마인드 컨트롤을 할 수 있는지 몰랐네. 못 본 척 바로 그냥 해버리고. 역시 우리 엔유들 대단한 걸. 자, 아무튼 우리가 보내준 사연들을 하나씩 읽으면서 또 하루를 마무리 해보자고요. 왜냐면 저도 하루의 마무리가 아주 격하게 필요합니다. 왜냐면 저는 공연을 끝나고 까오슝에서 오늘 귀국했거든요. 새벽에. 네, 그래서 저도 빨리 마무리하고 하루를 오프하고 싶어요. 네, 여러분도 그러신가요? 빨리 퇴근하고 싶으신가요? 빨리 집에 가서 맛있는 거에다가 편하게 누워서 쉬고 싶으신가요? 아, 지금 그러고 계시다고요? 바로 가시죠. 자, 닉네임 유봉춘님께서 회승 오빠 안녕하세요. 매주 월요일마다 하마 보려고 모든 일을 빨리 끝내거든요. 근데 오늘은 엄청 여유로웠는데 갑자기 우리 엄마가 이러시는 거예요. 웬일이야? 오늘은 되게 여유롭네. 너 원래 월요일마다 좋아하는 프로그램 때문에 바쁘잖아. 누구였더라? 그 볼 통통한 남자애? 진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엄마 좀 용서해줘요. 어머니, 맞아요. 제가 그 볼통남입니다. 어머니가 볼통남이라면 볼통남인 거죠. 맞습니다. 네. 아니 뭐 좋은 거죠. 왜냐면 어머니가 저를 어떤 특이점이라도 저를 기억해 주신 거잖아요. 네, 그렇다면 저는 굉장히 좋은 일입니다. 저는 그래야만 하는 사람이에요. 누구라도 한 명이라도 저를 기억하게 만들어야 되는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네, 저에게는 굉장히 기쁜 일입니다. 네. 아, 윈도우 어떻게 됐냐고요? 윈도우 결국에 아직 업그레이드 못했습니다. 네. 저번에 하려고 그랬는데 뭐가 그렇게 어려운지 막 뭘 백업해야 되고 뭘 해야 되고 차라리 싹 밀어버리고 다 지워버린 다음에 그냥 까는 거는 쉬운데 있는 거를 그대로 업그레이드 시키기가 꽤 쉽지 않더라고요. 네. 전문가한테 맡기자고요? 그럴 수 없지. 나 유해승 자존심이 있지. 기필코 해내리라. 아직은 제 마음이 꺾이지 않았습니다. 이러다 하나 사겄네. 빌드업이다. 아, 그거 벌써 말하면 어떡해요. 아무튼 그렇습니다. 닉네임 대만에서 온 미전님께서 회승 오빠 안녕, 또 나야. 타이베이에서 오빠들 출근길과 퇴근길을 맞이해서 정말 즐거웠어요. 그리고 엠피아 친구랑 밥 먹었어요. 대만에서 한식도 먹고 건배도 하고 정말 행복해요. 매주 오빠의 생방송이 기다려집니다. 하마 방송이 제 한 주 생활의 원동력입니다. 오빠들 너무 고마워요. 곧 다시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시험 날짜가 또 다가오고 있어요. 오빠 응원 몇 마디 해주실 수 있나요? 오빠 사랑해요. 그쵸. 우리가 다 했다 싶으면 또 오고 또 끝냈다 싶으면 또 오는 게 시험 아니겠습니까? 인생은 매 순간이 시험이라고들 하죠. 누가 그랬냐고요? 제가 그랬습니다. 네. 아무튼
늘 있는 시험, 뭐 이번 시험 못 볼 자신이 없다. 그렇게 생각하십시오. 네. 제가 오늘 이 스트림 덱과 싸우는 것도 이것 또한 시험입니다. 뭔가 이 컴퓨터가 저한테 내리는 시험이라고 전 생각해요. 그치만 저 이겨낼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미전님도 시험 이겨내세요. 닉네임 하망아 넌 최고야 님께서 벌써 8월이다. 곧 해투가 시작된다고. 비행기가 무섭다던 하망이가 잘 다녀오기를 바라고 있어. 가오슝 다녀와서 피곤할 텐데 와줘서 고맙고 아프지 말고 건강하게 즐겁게 잘 다녀왔으면 좋겠다. 하마 스튜디오는 잘 마무리되었을까? 본격적으로 해투 시작하기 전에 마무리하고 가면 좋을 텐데. 응원할게. 그쵸. 하마 스튜디오는 뭐 그럭저럭 잘 정리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말처럼 엠플라잉의 앵콘4 월드 투어가 시작이 이미 됐죠. 이미 됐고 좀 본격적으로 막 이제 막 왔다 갔다 하는 시기가 또 이제 다가오고 있는데 잘 건강하게 다녀오겠습니다. 비행기가 저는 굉장히 무섭긴 하지만 오늘 가오슝에서 돌아오는 비행기도 굉장히 터뷸런스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실제로 그런 건 아니고요. 제가 느끼기에 너무 흔들려가지고 정말 누가 날개에 타가지고 이렇게 날개 흔드는 줄 알았어요. 그만큼 조금만 흔들려도 저는 굉장히 겁을 많이 먹기 때문에 네, 항상 제가 알고 있는 신은 다 찾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기도를 알고 있는 신들께 굉장히 많이 합니다. 네. 유리병 편지가 듣고 싶으시다고요? 어머, 튜닝 좀 해야겠다. 주소 보내요. 컴퓨터 보내줄게. 진짜? 그걸로 우리 예진님 맛있는 거 드세요. 마음만 받겠습니다. 어쩜 이렇게 앤유들은 이렇게 마음씨가 따뜻할까? 줄 때 받으라고? 혼자만 삼키는 혼자만 삼켜 여는 혼자만 삼킬 수 있는 슬픔이 외로워. 너무 오랜만에 쳤어. 내 맘은 바다야. 끝이 보이지 않고 어둡고 난 차갑지만 파도 속에 감춰 어두운 빛에 감싸져 있는 보이지 않는 내 슬픔을 흘러넘치지 않게 내 맘을 전해주는 바람에 파도 위에 띄운
주고 싶어 바람을 불었어 떨어져 있는 고개 때문에 들리질 않나 봐. 아휴, 연습 좀 해야겠어요. 정말 이래가지고 무슨. 아무튼 아, 여기가 듣고 싶었던 게 아니구나. 아예 진작 말하시지. 아니 오랜만에 치니까 손에 쥐가 나가지고. 내 마음에 깊이 가라앉은 꺼내볼 수 없는 상처를 네가 알지 못하게 떨어지는 빗물에 가린 채 다시 나를 삼킨다. 날 걱정하는 너를 걱정해. 네가 모르는 나만 아는 슬픔을 가라앉히고 아름답게 널 빛내 감싸줄게. 자, 닉네임 기분이 울적할 때 들으면 좋은 기분이 울적할 때 들으면 닉네임 기분이 울적할 때 들으면 좋은 노래 추천 님께서 제목 그대로 기분이 우울하거나 슬플 때 들으면 좋은 노래 두 곡이나 추천드리려고 합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돼지곡이랑 소곡입니다. 와. 아, 닭곡이도요? 재현 오빠도 이렇게 사연을 보내는구나. 아, 재현이 형인가? 오, 우리 NU 중에 응원과 용기와 기적이 필요한 분이 사연을 보내주셨는데 우리 한번 읽어보면서 우리가 힘을 좀 줄까요? 자, 닉네임 승구야 나에게 기적을 님께서 승구야 어썸이랑 킹덤은 잘하고 왔어? 나는 지난 2주 동안 어떻게 흘렀는지 너무 힘든 시간을 보냈어. 사실 어썸 첫날 콘서트 가는 거였는데 그래서 엄청 기대하면서 기다렸거든. 근데 갑자기 아빠가 황달이 심해져서 입원하고 3일 만에 청천벽력 같은 이야기를 들었어. 아빠가 췌장암이라는 거야. 진짜 처음엔 너무 놀라고 병원 알아보고 입원실 왔다 갔다 보호자 역할하고 아빠 앞에서는 아무렇지 않은 척하면서 괜찮을 거다. 요즘은 항암약이 잘 나왔다고 위로하고 마음가짐이 중요하다면서 얘기해주고 집에 와서는 세상이 무너진 것 마냥 울었던 것 같아. 올 초에 나도 갑상선 암이라고 해서 엄청 힘들었는데 그때마다 나는 엠플라잉 무대 영상 보고 노래 들으면서 엄청 힘을 얻었단 말이지. 그래서 수술도 잘 받고 잘 회복했고 주변에서 봐도 내가 암이라고 라는 생각 안 들 만큼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버텨왔거든. 근데 아빠가 아파하고 밥도 제대로 못 드시는 거 보니까 너무 마음이 힘들고 내가 아팠을 때보다 더 힘들어. 본인이 제일 힘들겠지만 아빠가 치료 잘 받고 버텨줬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제일 크다. 좀 무거운 이야기였던 것 같네.
여튼 나는 승구가 노래해주는 거 엠플라잉을 보면서 힘을 많이 얻었어서 고마웠다는 말도 전해주고 싶었어. 우리 아빠도 힘낼 수 있으면 좋겠고 아빠 버킷리스트 중에 드럼이 리스트에 있더라고. 얼른 나와서 아빠랑 같이 드럼도 배우고 싶다. 좋은 일이 기적처럼 일어나겠지? 아빠, 우리 같이 힘내자. 어, 우선 저보단 우리 여기 사연자님이 혹시 이걸 보고 계신다면 우리 엔유들이 주는 힘을 댓글창을 보면서 받았으면 좋겠네요. 네. 너무 따뜻하다 우리 엔유들 댓글이. 힘들 땐 서로 기댈 수 있는 그런 공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저는 완전 이 성격이 뭐 MBTI가 무조건 맞는 건 아니지만 공감이 너무 잘 돼서 이 글을 읽으면서 굉장히 힘들겠다는 생각이 들면서 어떻게 보면 한편으로 저는 이런 일을 겪어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뭔가 좋은 말을 꺼내주고 싶은데 제가 할 수 있는 말이 없네요. 그래서 제가 할 수 있는 건 아버지에게 꼭 기적이 일어났으면 좋겠고 저에겐 아버지도 아버지지만 우리 사연자님, 우리 엔유가 지치지 않고 씩씩하게 아빠 옆에서 잘 버팀목이 돼줄 수 있도록 힘냈으면 좋겠네요. 화이팅! 아유, 또 이런 날에 또 이 곡을 들으시고 싶으시대요. 제가 잘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난 잠시 눈을 붙인 줄만 알았는데 벌써 늙어 있었고 난 항상 어린 나이일 줄만 알았는데 벌써 어른이 다 되었고 난 삶에 대해 아직도 잘 모르지만 너에게 해줄 말이 없지만 네가 좀 더 행복해지기를 원하는 마음에 내 가슴속을 뒤져 할 말을 찾지. 공부해라 아냐 그건 너무 교과서야. 성실해라 나도 그러지 못했잖아. 사랑해라 아냐 그건 너무 어려워. 너의 삶을 살아라. 화이팅! 닉네임 승기님께서 안녕하세요 승구. 다름이 아니라 평소에 궁금한 게 있어서 사연을 보내봐요. 승구는 혹시 삼국지에 관심을 가져본 적이 있나요? 제가 삼국지 덕후라서 궁금했답니다. 저의 최애는 조자룡이랍니다. 쓰고 나니까 잠깐 제 국적이 헷갈릴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저는 한국인이랍니다. 그냥 어릴 때부터 소설, 만화책, 웹툰 등등 삼국지 콘텐츠가 너무 재밌었어요. 혜승이도 삼국지를 본 적이 있는지 혜승이의 삼국지 최애가 궁금해요. 참고로 저는 자랑은 아니고요. 삼국지를 잘 모릅니다. 네.
사실 노력을 해봤어요. 제가 독서를 좋아하기 시작하면서 그래도 고전 문학은 좀 다 알아야 하지 않을까? 그 요즘에 나온 소설책이나 어떤 경제학, 뭐 재테크 책 이런 걸 접하면서 독서가 좋아져가지고 초심도 아니지, 초심도 아니고 그러니까 태초로 돌아가서 고전 문학을 좀 즐겨 보진 않더라도 알아야 하지 않을까? 문학인으로서 뭔가 이런 생각으로 시도를 해봤는데 오디오북으로 들으면 좀 들어오지 않을까? 내가 뭐 사실 제가 길게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이 많이 없다 보니까 뭐 내가 좀 그리 집중하지 않는 일을 할 때 귀로 들으면 좀 읽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에 오디오북을 틀자마자 정말 잠이 솔솔 와가지고 그러니까 사실 근데 약간 그런 거예요. 저는 그 음식을 좋아하니까 홍어랑 고수를 못 먹는 게 좀 억울하단 말이죠. 저는 이 한 번 태어나서 한 번 사는 삶에 내가 못 먹는 음식이 있다? 아, 이거 너무 억울하다. 이런 느낌인데 그 삼국지랑 어린 왕자도 똑같아요. 내가 살면서 이 명작들, 이 고전 문학 명작들을 모르고 이 인생을 끝내야 된다? 아, 이거 좀 억울한데 약간 이런 건데 매번 도전을 하지만 항상 성공을 못하는 그런 느낌입니다. 네. 예. 참고로 못 먹는 것 중에 홍어, 고수, 평양냉면도 있었는데 평양냉면을 제가 노력하니까 먹을 수 있게 된다라는 걸 알고 나서부터 이제 홍어와 고수도 계속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아마 삼국지와 어린 왕자도 언젠가 성공해서 제가 뭐 공연 때나 뭐 팬사인회 할 때나 갑자기 이런 얘기를 한다면 그건 제가 그 몇 번의 시도 끝에 성공한 거니까 예, 그냥 귀엽게 봐주세요. 갑자기 막 삼국지 말을 너무 많이 한다. 그럼 그냥 제가 삼국지를 성공한 거예요. 예. 닉네임 발가락님께서 이빨 부러진 썰. no. 이 부러진 썰. 오케이. 시험 기간이었어요. 밤늦게 공부를 하다 보니 어느덧 새벽 4시인 거예요. 아, 졸립다, 이제 자야겠다 하고 불을 껐죠. 저는 침대에 다이빙하는 습관이 있습니다. 그날도 어김없이 침대에 머리부터 뛰어들었죠. 그런데 앞불싸 침대가 아니라 바닥에 떨어진 거예요. 그날 전 제 앞니와 작별했습니다. 정말 궁금한 게 있는데 닉네임은 왜 발가락이에요? 전혀 관련이 없는데. 아, 뭐 닉네임은 자유니까요. 예. 다이빙하는 습관은 정말 예, 위험하네요. 예. 그리고 어떻게 하다가 침대가 아닌 바닥에 떨어진 건지도 조금 궁금하네요. 침대가 혹시 좀 되게 아슬아슬 딱 몸 크기에 맞춰져 있나요? 혹시 정확히 안 들어가면 바닥으로 떨어지게 돼 있나요? 침대가? 보통 좀 여유 공간이 있지 않나요? 예, 아, 너무 졸렸으면 뭐 그럴 수도 있죠. 예, 아무튼 다이빙하는 습관이 기분이 좋을지도 모르겠지만 이번 계기로 조금 조심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최근에 말했었나 모르겠는데 프로폴리스 사탕을 이제 밤마다 목 관리한다고 자기 전에 프로폴리스 사탕을 먹고 자는 습관이 있었는데 최근에 그거를 먹다가 그 프로폴리스 사탕이 약간 그 이걸 어떻게 표현해야 되나, 이거 말하면 또 댓글로 놀릴 것 같은데 엿 같단 말이죠. 프로폴리스 사탕이 되게 엿 같아요. 예, 그래서 그거를 빨아 먹다가 제가 또 그 성격이 급해져가지고 씹었다가 제 어금니가 쏙 하고 빠진 일이 있었습니다. 최근에. 네. 그 어금니가 이제 그 도자기로 떼운 건데 그걸 한 중학교 때인가 떼운 이란 말이죠. 근데 그게 쏙 빠지는 거예요. 어금니가 없으니까 갑자기 뭔가 그 굉장히 그 맹구가 된 것 같고 기분이 이상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다음 날 바로 팬사인회가 있었는데 아침에 부랴부랴 가서 붙였습니다.
근데 한편으로는 좀 시원했어요. 약간 그런 기분 아세요? 뭐 겪어보신지 모르겠지만 도자기 떼은 부분만 쏙 하고 빠져서 안에 이제 제 리얼 티트 제 원래 이빨이 귀엽게 뿅 하고 나와 있는데 이제 약간 저는 청소를 좋아하는 사람으로서 그거를 쏙 떼가지고 안에를 양치를 싹 하고 다시 끼니까 굉장히 뭔가 속이 시원하더라고요. 예. 이빨 아니고 이 그래 이 아. 자 아무튼 사연자님 이번엔 코가 부러졌다고요? 아니 뭐 침대 다이빙 국가대표 하실 거예요? 다이빙이 뭐라고 자꾸 아니 다이빙 하는 거 좋다 이거예요. 그 침대로 좀 하세요. 왜 이렇게 그 정확도가 떨어지세요 자꾸. 아무데나 다이빙 하시는 것 같은데 침대 다이빙이 아니라 혹시 침대와 본인의 거리가 좀 먼가요? 약간 멀리뛰기처럼 멀리서 뛰어야 되나요? 아유 정말 조심 좀 하세요. 이도 부러지고 코도 부러지고 정말 조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음에 진짜 더 크게 다칠 수도 있으니까. 닉네임 뮤님께서 엠피아 보이는 것보다 가까이 있음 님께서 아니지 죄송해요. 닉네임 뮤님께서 엠피아 보이는 것보다 가까이 있음. 지난주 화요일 회사에 출근하자마자 커피 수혈을 하러 카페테리아에 갔습니다. 저희는 사원증으로 구내 카페테리아를 이용하는데 그날따라 가방에 있는 사원증이 손에 잡히지 않더군요. 계산대 구석에서 가방에 있는 짐을 하나하나 꺼내고 있는데 갑자기 앞에 계시던 카페 직원분이 흡! 하면서 호다닥 안으로 달려들어가는 게 아니겠습니까? 저는 뭐지? 하다가 또 열심히 가방 안에서 사원증을 찾고 있었죠. 그러던 그때 팀장님 하면서 그 카페 직원이 내민 것은 확성기 키링이었습니다. 소위 말하는 비공굿이라고 하죠. 승장의 확성기 모양을 본따 만든 엠피아들의 비공식 굿즈인데 제 차키에 달려있던 그 확성기 키링을 보고 카페 직원이 화들짝 놀라 본인의 확성기 키링을 들고 나타난 것이었죠. 저희는 놀람, 그 다음 반가움, 그 다음 감격에 겨워서 두 손을 부여잡고 점심을 함께 하기로 했습니다. 점심때 만난 우리는 몇십 년 만에 친구를 다시 만난 듯이 이야기를 쏟아냈습니다. 카페 직원은 하이드아웃 때 입덕한 승구 최애 엠피아였고 알고 보니 저희는 7월 26일, 27일 KBS 아레나 지붕 아래 함께 있었습니다. 그동안 혼자 공연을 보러 다니던 이 친구는 아침부터 점심까지의 그 시간 동안 저와 같이 페스티벌을 보러 다니고 콘서트를 가는 상상을 하며 저를 기다렸다고 하더라고요. 요즘 퇴사를 고민하고 있었는데 이 사건을 계기로 회사를 더 오래 다니고 싶어졌다며 그렇게 덕매가 된 저희는 그랜드민트 페스티벌을 함께 가기로 했어요. 삭막한 곳에서까지 활기를 갖게 해준 엠플라잉 오늘도 사랑합니다. 야, 참 재밌네요. 역시 5천만 엠피아. 우리 엠피아는 어디에도 있고 어디에도 없다. 그 말이 참 떠오르네요. 네. 너무너무 축하드려요. 예. 덕매가 이제 덕질 메이트죠? 정말 사실 저는 엠플라잉을 덕질을 해본 적은 없지만 저도 덕질을 하는 건가? 아무튼 여러분과 다른 방식으로 하고 있잖아요. 진짜 찐 엠피아가 돼본 적이 없지만 저는 덕질은 둘이 되고 셋이 되고 넷이 되고 여럿이면 여럿일수록 더 즐거워진다는 느낌을 저는 받거든요. 왠지 그럴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우리 엠피아들 사이좋게 같이 덕질 2배가 되고 3배가 되고
많이 많이 덕매를 구하셔서 예, 행복한 덕질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승구는 덕질 해본 적 없어요? 저는 살면서 덕질을 해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덕질이라고 하면 노래 덕질? 예, 저 어렸을 때 어쨌든 제가 전문가가 아니었기 때문에 초등학교 고학년부터 성인이 되고 가수가 될 때까지 거의 매일매일 노래방을 가서 노래를 했으니까 예, 저는 일찌감치 저를 덕질했네요. 네. 노래 부르는 게 너무 행복했던 것 같아요. 막 아티스트를 덕질해 본 적은 물론 있죠. 근데 막 이렇게 정말 그냥 음악을 리스닝 하는 것 외에 해본 적은 없어요. 그래서 한편으로는 우리 엠피아의 마음을 더 조금이라도 알고 싶은 욕심에 뭔가 나도 누군가를 100% 덕질 해봤었으면이라는 좀 생각도 했다가도 뭐 어쩌겠어요. 한 번뿐인 인생인데 저는 엠피아를 덕질하겠습니다. 네. 진짜 신기한 건 제가 23살까지는 일반인이었잖아요. 근데 이제 뭐 연예인의 관심도 많이 없었을 뿐더러 그러니까 아이돌 그룹에 제가 굉장히 관심을 거의 0에 가까울 정도로 갖고 있다 보니까 음악은 많이 좋아했죠. 뭐 이제 아이돌 분들 말고 어떤 뭐 발라드 가수분들을 많이 좋아했는데 어느 날 문득 이제 근데 저는 장르를 가리진 않았거든요. 그냥 노래가 좋으면 좋았는데 대학교를 제가 멀리 다녔어요. 굉장히 멀리 다녔는데 통학 시간이 막 왔다 갔다 거의 막 8시간, 6시간 이럴 정도니까 그래서 음악을 거의 뭐 하루 종일 들은 거죠, 사실은. 근데 이제 듣다가 너무 좋은 노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와, 이 노래 되게 좋다. 근데 듣다 보니까 왠지 아이돌 분들인 것 같은데 이분들 음악 되게 잘하고 되게 좋다라는 생각을 갑자기 문득 20살 때 군대 가기 전이었으니까 20살 때 확 느낀 거예요. 어떤 분들한테. 그래서 이분들 노래 되게 좋네 하고 노래를 막 듣다가 군대를 딱 갔는데 저는 이제 군대를 가서도 그래서 그분들의 노래를 들었어요. 즐겨 들었는데 갑자기 이제 제가 군대에 있을 시절에는 정말 내무반에 선후임분들과 에어컨도 없어요. 그때는 에어컨도 없고 뜨거운 여름날 제가 입대를 했는데 뜨거운 여름날 그 삭막한 그 선임들과의 내무반 안에서 텔레비전 TV가 딱 하나 작은 게 있었는데 그 TV로 선임분이 음악 방송을 딱 틀었는데 제가 좋아하던 그 노래와 그 노래를 부르신 분들이 컴백을 한 거예요. 그래서 어머나 저분들이 그분들이었구나. 이름이 딱 뜨니까 이름이 딱 떠서 어머 저분들이 그분들이야 했는데 딱 그 타이밍에 제가 알기론 그 타이밍에 그분들이 그걸로 굉장히 많은 사랑을 받고 되게 많은 관심을 받았을 때가 된 거예요. 그게 누구냐고요? AOA입니다. 진짜로 거짓말 안 치고. 그러고 제가 가수가 된 뒤로 그 가수가 되고 나서 얼마 안 있다가 패밀리 콘서트를 갔는데 AOA 선배님들이 계신 거예요.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네. 무슨 노래냐고요? 무슨 노래였냐면 막 흩어져 뭐 이런 거였는데 잠깐만요. 나 홀로 흩어져 뭐 이런 거였는데 뭐더라? 흔들렸다 흔들려. 너 때문에 난 흔들려 왜 자꾸만 흔들려 이 노래였어요.
아무튼 그랬다. 그래서 굉장히 제가 이제 제대하기 전까지 제가 군대에 있을 때 이제 그 저기 사뿐사뿐이란 노래가 나왔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그 노래를 이제 듣다가 제대를 하고 어떨결에 가수가 됐는데 패밀리가 돼버려가지고 굉장히 신기했다라는 말을 하고 싶네요. 그것 때문인지 저는 FNC에서 있으면서 AOA 선배님들과 정말 인사 외에는 아무것도 해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약간 연예인 보는 것처럼 제가 봐가지고 예. 인사 외로는 아무것도 해본 적이 없네요. 예. 제가 좀 되게 이렇게 어우 어이구 막 이렇게 하면서 자 그랬습니다. 굉장히 신기하죠. 그래서 사람 일은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예요. 닉네임 활짝이님께서 안녕하세요 회승 오빠 오랜만에 사연을 보내요. 오늘은 오빠의 도움이 살짝 필요해서 짧게 사연을 남기고 갑니다. 지난주였죠. 오랜 시간 고민을 하다가 처음으로 대면 팬사인회에 갔는데요. 오빠들과 아주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집에 가려고 짐을 챙겨 문 앞에서 대기하고 있었는데 한 친구가 저에게 다가와 혹시 땡땡고 나오지 않았어요? 라고 물어보는 거야. 나 그 고등학교 나온 거 맞거든. 심지어 내가 공연이랑 페스티벌 다니면서 너무너무 낯이 익다고 생각했던 꽤 자주 마주쳤던 엠페어였어. 알고 보니 고등학교 동창이었더라고. 진짜 너무너무 반가워서 둘 다 토끼 눈하고 어머나 나도 긴가민가 했다는 이야기를 하고 누가 최애냐 언제 입덕했냐 그런 얘기하다가 연락처 교환을 까먹었어. 난 그 친구랑 꼭 다시 만나서 고등학교 때 이야기도 하고 엠플라잉 이야기도 더 하고 싶거든. 그 친구가 하마를 챙겨보는진 모르지만 사연이 소개되면 연락이 닿을 수도 있지 않을까? 나 X에도 글을 올렸는데 못 봤는지 연락이 없더라고. 도와줘 오빠 NU 라고 하십니다. 혹시 보고 계시나요? 찾아라 찾아라 NU들. 여기 계시나요? 자, 최근에 엠플라잉 팬사인회 갔다가 어떤 한 분에게 혹시 땡땡고 나오지 않았어요? 라고 여쭤본 한 분을 찾고 있습니다. 네. 계시다면 손을 번쩍 들어주세요. 사연자님 닉네임은 활짝이님이십니다. 네. 아마 이거를 보지 않더라도 우리 NU들이 그 아까 뭐랬죠? X에 이런 사연이 있었다라고 많이 올려주시면서 NU들이 아마 찾아줄 거니까 저는 찾아줄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활짝이님 걱정 마시고 꼭 찾아서 같이 엠플라잉 이야기도 하고 고등학교 이야기도 하고 꼭 잘 맞는 덕매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닉네임 코하나님께서 안녕하세요. 저는 일본의 MPI입니다. 요즘 제 미래에 대해 정말 많이 고민하고 있어요. 지금은 치위생학과 대학에 다니고 있는데 최근에는 도무지 흥미가 생기지 않아서 학교를 그만둘까 고민 중입니다. 고등학생 때 국제계열 대학과 고민하다가 안정적인 직업이라고 생각해서 치위생사를 선택했지만 요즘은 점점 더 어학에 관심이 생기면서 지금 다니고 있는 학교의 의미를 모르겠다라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어요. 학교는 앞으로 1년 반이나 남아있는데 이대로 계속 다녀야 할지 아니면 그만둬야 할지 정말 많이 고민하고 있어요. 좋은 조언을 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1년 반 남아있는 학업이랄까. 물론 제가 우리 코하나님의 마음을 100% 이해하진 못하지만 저라면 흥미가 생기지 않는 건 스스로 뭐 어떻게 정답이 없죠. 그렇지만 다시 흥미가 생기면 너무 좋지만 근데 전 반대로 생각해보면 만약에 어떤 통장이 있다 칩시다. 만약에 어떤 통장이 있는데 거기다가
뭐 하루에 10,000원씩 넣어가지고 우리 코아나님이 그 통장에 한 1,000,000원을 모았어요. 그 통장에. 그래서 1년 반만 더 모으면 5,000,000원을 코아나님한테 준대요. 그 은행에서. 내가 1년 반만 기다리면 5,000,000원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 통장을 없애면 1원도 못 받아요. 그냥 빵원이야. 그러면은 지금 통장을 없애는 게 아깝지 않나요? 저는 그런 거라고 생각을 해요. 치위생사가 흥미가 없더라도 후에 치위생사가 흥미가 없더라도 지금까지 배우면서 쏟아낸 시간들이 있잖아요. 근데 1년 반이나 내가 이 흥미가 없는 것을 하면서 내 인생을 허비한다 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근데 앞으로 긴 인생을 보면 이 1년 반을 투자해서 나한테 치위생사의 어떤 자격증과 지식이 있는 것과 그냥 1년 반 남들보다 조금 시작하려고 이걸 그냥 아예 없애버리는 것과 비교를 해보면 아무리 흥미가 없더라도 긴 인생을 생각했을 땐 이거 하나 남겨두는 게 좋지 않을까요? 흥미가 없으면 열심히 하지 말고 그냥 치위생사에 버티면서 어학에 관심이 생기는 것들을 좀 더 공부를 하면서 그냥 그 도장만 하나 찍어 놓자고요. 내 인생에. 어쨌든 대학교라는 게 뭐 중간에 이렇게 포기하게 되면 남는 게 없잖아요. 사실은. 너무 현실적인 조언이었나? 그러니까 인생에는 항상 내가 잘하던 것도 또는 잘하지 못하던 것도 질리는 순간이 한 번씩 꼭 오는 것 같아요. 물론 저도 그렇고요. 뭐 우리 너무나도 많은 엠피아 분들이, 엔유 분들이 제 목소리와 엠플라잉의 음악을 너무 좋아해 주시지만 아무리 그런 저라도 항상 음악에 대해 고뇌하고 내 목소리에 대해 질리는 순간도 오고 그걸 없애기 위해서 더 성장하려고 발버둥 치고 그 어떤 고통의 시간을 항상 보내는 시기들이 있단 말이죠. 그럴 때마다 사실 방법이 없잖아요. 그냥 버티는 거 외에는 방법이 없어요. 근데 그러고 나면 제가 무대 위에 올라갔을 때 저를 바라봐주는 우리 엠피아 분들의 눈을 보면 그 시간들이 한 개도 아깝지 않다. 오히려 더 열심히 하고 싶다. 이런 생각들이 드는 순간들이 온단 말이죠. 우리 코아나 님도 지금은 치위생학이 어떤 안정적인 직업이라 생각해서 선택했다고 하고 하나도 즐겁지 않을 수도 있겠죠. 근데 인생을 살다 보면 즐겁던 것도 즐겁지 않은 순간이 오기도 하고 또 즐겁지 않던 게 즐거워지는 순간이 꼭 온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흥미가 없으면 굳이 막 흥미를 찾으려고 노력하진 않아도 인생을 생각하면 버텨보자. 그냥 버티다 보면 자꾸 내 인생에 뭐가 남더라고요. 이렇게 자꾸 하나씩 남던 게 어느 순간 내 눈높이보다 높아져서 어느 순간 사람들이 나한테 되게 대단하다고 해주고 그런 순간이 오는 것 같아요. 꼭. 그래서 흥미가 생기지 않아서 뭔가를 없애버리는 건 조금 아깝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아니 우리 코하나님이 치위생사 면허를 따지 않으면 제가 프로폴리스 사탕 먹다가 도자기 빠지면은 누가 껴줘요? 그럼 프로폴리스 사탕 이제 먹으면 안 되겠네. 코하나님이 이제 치위생사 이제 안 하면은 망했다 진짜. 그럼 내 도자기 누가 껴줘? 인정. 저도 교정 누가 해주나요? 우리 앤유들 이 관리 다 누가 해줘? 아무튼 꼭 자기만의 행복을 찾을 수 있는 방향을 찾길 바랄게요.
자, 유해승은 나를 웃게 만들어 님께서 안녕하세요. 저는 2개월 된 앤유입니다. 저는 2년 반개월 조금 넘게 미디 프로듀싱을 배우고 있는데요. 나중에 꼭 승구랑 함께 곡 작업을 해보고 싶은 희망이 있어요. 여러 장르를 배우면서 OST 쪽을 희망하고 있는데 승구가 평소에는 인디나 R&B 쪽 곡은 자주 부르지 않는 것 같더라고요. 저는 엠플라잉 곡뿐만 아니라 이런 음악들도 선호하는지라 승구가 평소에 자주 부르지 않아서 나중에 같이 작업할 기회가 적으려나 작은 걱정 아닌 걱정을 하고 있어요. 혹시 기회가 된다면 승구의 R&B나 인디곡 커버를 들어보고 싶은데 괜찮다면 가능할까요? 그리고 이번 어썸 때 덕분에 너무 행복했고 그냥 하루의 기억으로 몇 달을 살아갈 힘을 주어서 너무 고맙다고 꼭 말하고 싶었어요. 항상 고맙고 사랑해요. 아, 조금 오류가 있습니다. 굉장히. 저는 의외로 인디 장르나 R&B 장르를 굉장히 좋아해요. 정말로. 그치만 좋아하는 것과 잘하는 것이 조금 다르듯이 물론 제가 못한다고 생각하지는 않지만 인디류나 R&B류를 못한다고 생각하지는 않지만 세상이 그래요. 세상이 저는 엠플라잉이고 또 밴드고 어떤 보여진 모습이 아직까지 그런 장르들이 더 많기 때문에 밴드 음악이나 어떤 락 또는 때로는 발라드 이런 것들을 생각했을 때 같이 작업하고 싶다라고 생각을 해주셔서 저에게 요청이 오는 것들이 굉장히 많고 인디류나 R&B 쪽을 생각했을 때 저보단 어떤 더 익숙한 분이 다른 분들 머릿속에 떠오르겠죠. 그래서 그렇게 되는 거고 제가 뭐 사실 좋은 건 곡 편식을 안 해서 저는 굉장히 다 좋아해가지고 언젠가 우리 사연자님이 기회가 된다면 저에게 꼭 기회를 주세요. 같이 작업할 멋진 음악을 한번 같이 해보자고요. 조지 노래 듣고 싶어요. 저도 조지님 노래 좋아합니다. 좋아한단 말하고 집에 돌아가는 길에 너의 얼굴이 자꾸 떠올라 나도 몰래 설레었어 누구보다 널 위해 많이 노력하고 있어 뒤돌아보면 언제나 그랬듯 서 있을 거야 그리고 저는 그냥 노래하는 걸 좋아해서 R&B적인 요소도 지금도 연습을 하는 것들도 있고 뭐 멜리지마라든지 스케일 연습도 꾸준히 하고 있고 그런 것들을 밴드곡에 자연스럽게 녹이는 것이 저의 역할입니다. 또 저는 장점이라면 장점이고 단점이란 단점이라는 게 장르의 구애를 받지 않는 것이 저의 장점이라고 생각하니까 저 스스로가 그래야지 뭐 밴드 음악에도 이런 것들도 조금씩 자연스럽게 넣을 수 있는 게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작업을 해볼 수 있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하네요. 마지막 사연인데 생일인데 생일 축하해달라는 얘기의 사연이 굉장히 많은데 생일이신 우리 사연자님들 생일 많이 많이 축하합니다. 좋은 하루를 보냈으면 좋겠어요. 그래도 오늘 꽤 길게 하지 않았어요, 방송? 오늘은 1시간 반 가까이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아우 이거 좋네요. 어머 이거 말고 때로는 저는 심플 이즈 베스트 이런 말 있잖아요. 그래서 준비한 마지막 사연입니다. 닉네임 그래요 지나가던 앤유입니다 님께서 안녕하세요 지나가던 앤유입니다. 네, 별 사연은 없습니다. 그냥 회승이 고민은 없는지 힘든 일은 없는지 아픈 곳은 없는지 오늘 하루는 어땠는지 모든 것이 궁금하지만 회승이는 늘 잘해왔듯 오늘도 열심히 잘했을 거라 생각하며 믿고 기다리고 있어. 내일도 앞으로도 잘해줄 테니까 다치지 말고 아프지 말고 밥 많이 먹고 내가 회승이 보면서 행복하니까 회승이도 꼭 많이 사랑받고 웃는 날만 가득했으면 좋겠어. 8월도 힘내자. 늘 응원해. 횡랑해 님께 이렇게 보내주셨네요. 자 여러분 1시간 좀 넘게 1시간 반 정도 우리 하루를 마무리했는데 제가 이 사연자님의 글을 뺏겨서 여러분들한테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이네요. 오늘 하루도 사연 많이 보내주셔서 너무 즐거웠고요. 그리고 우리는 늘 그랬듯 하루를 마무리했고 이번 주도 잘 보낼 거라고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여기에 여러분들의 이름을 넣어서 읽어드릴게요. 그냥 우리 앤유들이 고민은 없는지 힘든 일은 없는지 아픈 곳은 없는지 오늘 하루는 어땠는지 모든 것이 나는 궁금하지만 우리 앤유들은 늘 잘해왔듯 오늘도 열심히 잘했을 거라 생각하고 믿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내일도 앞으로도 잘 해낼 테니까 우리 앤유들 다치지 말고 아프지 말고 밥 많이 먹고 제가 앤유들 보면서 많이 행복하니까 꼭 많이 사랑받고 웃는 날만 가득했으면 좋겠습니다. 8월도 힘냅시다. 늘 응원해요. 저는 가보겠습니다. 안녕. 오늘도 참